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또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실직, 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소득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179만 4,010원 이하, 2인 가구는 294만 9,494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376만 9,015원, 4인 가구는 457만 3,330원, 5인 가구는 533만 1,144원, 6인 가구는 640만 8,604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9만 2,717원씩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중요한데요. 일반 재산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 공제도 있는데요.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까지 공제해드립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있어요.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는 839만 2천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209만 7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들이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실제 신청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갑자기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 사라지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죠. 이런 경우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이고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서 정말 절실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인데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아동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안전한 거주지 확보도 중요한데 긴급복지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일곱 번째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는 아마 가장 일반적인 위기 상황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마지막 8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상황,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과 위기 상황들이었는데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부터 알아볼게요. 1인 가구의 경우 월 73만 5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120만 5천 원, 3인 가구는 154만 1,700원입니다. 4인 가구는 187만 2,700원, 5인 가구는 218만 6,500원, 6인 가구는 248만 5,4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만 6,900원씩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갑작스럽게 실직으로 이내 소득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한 달에 187만 2,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장의 생계비, 즉 식료품비나 의복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로도 지원이 가능해요. 현물 지원이라는 것은 쌀이나 생필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기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3개월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 3개월 지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가로 3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인데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드려요. 요즘 난방비가 워낙 비싸서 겨울철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지원 가능 여부인데요.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생계지원의 경우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1년이 지난 후에 재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했다면 6개월 후에 재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직으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다가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6개월 후에는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거 지원이나 시설 이용 지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에는 2년 후,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주거 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은 단순히 돈만 지원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계 지원 외에도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 지원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주거 지원은 임시거처,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도 있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월 10만 7천 원, 중학생은 13만 4천 원, 고등학생은 1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학용품비나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비나 장제비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해산비는 70만 원, 장제비는 8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있어요. 바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인데요. 이는 국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울시만의 제도입니다. 재산 기준이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처음 지원 시와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2회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여기까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자, 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시군구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129번은 국번 없이 그냥 129만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담당 부서로 연결해드려요. 세 번째는 신고를 통한 방법인데요.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위기 상황을 발견한 누구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먼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는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상황이라면 퇴직증명서나 실업급여 수급 관련 서류,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행히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들은 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같은 기본적인 서류들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도 상황에 따라 공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실제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청 및 접수입니다. 위기 상황을 신고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초기 상담인데, 이때 위기 상황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전 확인 시스템이에요. 일반적인 복지제도는 모든 조건을 확인한 후에 지원을 시작하지만,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일단 지원을 시작하고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상자 조사입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사후에 확인하게 되어요. 네 번째는 심사 및 결정 단계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지원이 시작되는 단계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성인데요. 긴급복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른 지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며칠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바로 첫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문의할 수 있는 곳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24시간 운영되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어요.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한 문의나 일반적인 복지제도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긴급복지 지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안전망이 바로 긴급복지 제도예요. 둘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시다면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빠른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설명이 중요해요.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정책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